안녕하세요. 유아강사 실비아입니다.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우리가 벌써 5장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할 차례입니다. 강의 좀 밀리신 선생님들 있으시죠? 우리가 12월에 우리가 먼저 이 유아 임용을 빠르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2023학년도에 나는 합격을 할 거야 라는 각오로 12월부터 이제 실비아 강의를 선택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강의 진도를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강의를 안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에 구중 각오로 시작은 하셨지만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또 신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에 몰두하시는 시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반드시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끝내셔야 되고요. 1월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2023학년도 데뷔를 시작하는 시기가 1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강의를 빨리빨리 지금 들으시고 이제 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는 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시작하시고요. 완두콩이라고 해서 완두콩 강의라고 해서 쉬울 거다. 또는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얼만큼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완두콩 강의가 우리 유아 임용의 그 2023학년도 출제 범위의 8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만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하셔도 합격은 하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1월 동안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강의 다 들으시고 암기하시고 2월 동안 완두콩 누리가족 및 신의로 암기하시고 강의 다 들으시고 암기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80%는 차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그리고 80%를 견고히 완전히 선생님들 걸로 만들고 기출을 분석하는 강의는 이기적인에서 되겠죠. 자, 유아교육 프로그램. 자, 유아교육 프로그램은요, 선생님, 두 파트로 나눠져요. 유럽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왜 아시는 게 중요하냐면 성향이 비슷해서 그래요. 유럽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성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한눈에 딱 구조도가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유럽에서 시작됐고 어떤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마인드맵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요, 교육 철학자들의 이론에 기반돼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 유럽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발도르프 프로그램, 몬테소리 프로그램, 그리고 썸머힐 프로그램,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열린 개방주의 교육 5가지가 있는데 앞에 3가지 발도르프, 몬테소리, 썸머힐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교육 철학 및 사상사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실은 교육 철학 및 사상사 발달 심리만 선생님들이 하셔도 이 강의의 50%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철학과 발달 심리에 근거해서 나온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의도 있을 정도예요. 발도르프 프로그램은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을 근거해서 슈타이너가 초대 교장으로 있으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몬테소리 프로그램은 몬테소리가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일반 아이들에게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썸머힐 프로그램은 니일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0세에서 18세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썸머힐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죠. 레지오 에밀리아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레지오 에밀리아는 실은 듀이의 프로젝트를 적용한 거예요.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그 명칭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지역 이름이고요. 그 지역에서는 학부모, 교사, 유아, 그리고 지역 교육청 이런 곳들이 다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 이런 곳들이 다 힘을 합쳐서 유아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지역에서 유아,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유아교육을 이뤘다라는 행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레지오 에밀리아예요. 그런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레지오 에밀리아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듀이의 프로젝트를 유아교육에 적용시킨 거예요. 듀이의 프로젝트는 교육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듀이는 교육학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아교육에 처음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처음 적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레지오 에밀리아예요. 그래서 듀이는 미국인인데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의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를 그 현장에서 보신 선생님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하세요. 레지오 에밀리아인데 왜 자꾸 프로젝트 그래요? 왜 현장에서 자꾸 레지오 에밀리아를 그렇게 얘기할 때 프로젝트 그래요? 바로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듀이의 프로젝트법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그리고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명칭에서 나오는 것은 교육적인 거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어떤 지역사회의 협력을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라구치가 행정가예요. 교육 행정가로서 그런 어떤 지역사회와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통합돼서 유아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 거기에 힘썼다라는 거에서 그걸 이끈 거고, 교육적으로는 말라구치 이론이나 뭐 교육 내용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 행정적으로 이끈 거고, 교육적으로는 이제 듀이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열린 교육, 개방주의 교육은요,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어떤 흐름이나 철학적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가 개방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고, 이런 어떤 자유로운, 정말 열려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교육을 추구했던 그런 교육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에서 주로 이 열린 교육, 개방주의 교육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요. 자, 여기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새롭게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쪽이 많은데요. 보상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상 프로그램이라면 뭡니까? 교육에 좀 뒤처져 있는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균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은요. 뱅크 스트리트라는 사범대학에서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보상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미첼이라는 학자가 대표 학자인데요. 미첼이 이제 사범대학, 뱅크 스트리트 사범대학의 학장이었고, 이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초기에 이끈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첼이 자신의 어떤 교육적 이념으로 만들었다기보단 이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뱅크 스트리트 사범대학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고, 그거의 초기에 이제 학자가 그 프로그램을 초기에 시작한 학자가 그 사범대학의 학장이었던 미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학자를 미첼로 알고 있습니다. Here and Now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Here and Now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성격인 거예요. 미국은 실용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지식이야. 그게 미국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모두에 깔려있는 미국 그 자체를 말하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Here and Now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도 그렇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도 보상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프리스쿨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원하기도 했고 교사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어떤 유아, 부모, 교사들의 어떤 교육을 책임지고 이들에게 건강,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프로그램이에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자체는 넓은 범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프리스쿨 프로그램인데 그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어요. 디스타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행동주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게 뭐예요? 직접적 교수죠. 직접 내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아이는 그걸 습득하는 자극과 반응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디스타라는 뜻 자체가 직접적 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라이터, 엥겔만, 베커 등등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리 학습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초등학교 갔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아. 어떤 구성주의 방법이나 그런 성숙주의 방법보다는 가속화시켜서 이 뒤처진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이 가르치자라는 이념하에 생긴 거고요. 유일하게 행동주의에 기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요,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를 두고 있고요. 대표학자로는 피아제예요. 그런데 순수한 피아제라기보다는 다른 뭐 비고스키, 콜버그, 브루너 이런 사람들의 이론도 같이 접목을 시켰고요. 생태학적인 것도 반영을 했고 성숙주의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그 토대는 인지 발달이고 그 중에서도 피아제 이론이 80%를 차지하지만 80% 외에 20%는 비고스키나 콜버그, 브루너, 그 다음에 가드너, 그 다음에 뭐 생태학적 이론, 성숙주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0% 피아제 그 이론에 근거됐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 와이카트와 까미가 이끌었는데요. 까미는 거기에 불만을 가져요. 피아제 이론을 100%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브리스와 함께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은 까미는 피아제의 제자였고 피아제와 아동 연구를 함께한 제자였고 드브리스는 콜버그의 제자였어요. 피아제와 제자와 콜버그의 제자가 만나서 피아제 이론을 100% 유아교육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이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은 피아제 이론은 100% 반영했다. 나는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을 모르지만 피아제 이론은 100% 반영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까미 드브리스 문제에 대해서 답이 풀립니다. 그냥 피아제 이론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피아제 이론을 정통으로 적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고요. 하이스코프 프로그램은 뭐 토대는 피아제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타 등등의 다른 이론들을 접목시켰고 듀이의 프로젝트, 듀이의 방식도 접목시킨 이론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피아제 이론은 아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으로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접근법은요. 우리가 선생님들의 전공서를 보면 프로젝트 접근법의 대표학자를 듀이라고 보는 그 쓰여진 전공서가 있고 캐치와 차드라고 쓰여진 전공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서 싸우거든요. 이제 그 공부하시는 유아이면 공부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보면 프로젝트 접근법의 대표학자가 듀이야 내가 배운 책에선 그랬어. 캐치와 차드야 내가 배운 책에선 그랬어. 이렇게 싸우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법은 듀이가 만든 거예요. 듀이와 킬패트릭의 구원법이 바로 프로젝트법이에요. 그런데 듀이와 킬패트릭은 유아교육학자가 아니라 교육학자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교육하게, 그러니까 0에서 18세 교육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큰 연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유아교육에 적용시킨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접근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밀리아 접근법이에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에요. 근데 캐치와 차드는, 캐치는 미국 주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고 차드는 캐나다에 있던 그 캐나다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거든요. 물론 차드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캐치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죠. 그런데 듀이 자체는 미국 거잖아요. 듀이는 미국 학자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미국의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곳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써? 왜 우리는 유아교육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안 써? 저기 이탈리아도 우리 미국 거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듀이의 프로젝트를 유아교육에 적용시켜서 유아교육적인 그 프로젝트 접근법을 체계화한 사람은 캐치와 차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학자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그걸 유아교육에 적용시켜서 유아교육의 프로젝트 접근법을 확대한 사람을 인정할 거냐 거기에 대한 논의인데요. 우리는 학계에서는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도 맞고 캐치와 차드도 맞습니다. 이 듀이의 프로젝트 접근법을 100% 그대로 반영해서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도 쓰고 있고요. 캐치와 차드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캐치와 차드의 프로젝트 접근법이 더 순수한 100%의 듀이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펙트럼 접근법은요. 프로젝트 접근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프로젝트라는 말이 어떤 무언가 이렇게 작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작업을 무언가를 해서 완성하는 과정, 완성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뭔가 결과를 가져오는 작업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아마 대학에서 오늘 프로젝트 과제로 뭐 주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해야 돼. 뭐 설계를 만들어서 뭐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 연구 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펙트럼이 뭐냐면 무지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지개는 뭐예요? 다양한 빨주, 노초, 파란보라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색깔이 서로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게 무지개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서 출발해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한 인간에게는 여러 지능이 있고 그 중에서 강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 강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영역의 이론들을 발달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가드너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접근법이잖아요. 근데 펠드만도 인간의 여러 영역에서의 학문적 어떤 지능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영역들은 구분되어 있지만 이들이 하나로 또 통합되어 발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유아들의 강점을 찾고 그 강점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어떤 다른 발달 영역을 발달시켜서 아이가 통합적인 발달을 이루도록 하자라는 주장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중지능 이론이 가드너의 이론이잖아요.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교육의 유형을 우리가 강점 기반 교육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평가를 우리가 강점 기반 평가라 그러죠. 그리고 이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스펙트럼 접근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는 DAP라고 해서 유아들의 발달 영역에 어떤 발달을 이루어야 되는지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아이들의 발달을 연령별 발달, 사회문화적인 발달, 그리고 개별적 발달로 나눠서 각각의 적합성, 어떻게 발달을 이루는 게 맞냐를 하는 어떤 평가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은 이 DAP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유아교육에서 아이들 발달과 관련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발달적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누리과정 있죠. 누리과정이 내용범주 내용, 그때 옛날에는 세부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옛날이에요. 2015년. 개정 누리과정 그런 것처럼 영역이 있고 내용 범주가 있고 내용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발달에 적합한 실제 NAYC가 만든 발달에 적합한 실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그쵸? 그런 우리의 어떤 교육과정 만드는 그런 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유치원 평가가 각 영역별에서 항목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제 DAP는 그런 미국 어린이집, 프리스쿨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나 교육 체계나 교수 방법 이런 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DAP를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줘야 돼? 이거는 철학적인 어떤 이념만 있지 어떤 그런 어떤 체계화된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잖아 이런 비판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DAP의 비판점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인정해서 넣고는 있습니다. 분류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DAP가 유아교육에 미친 영향이 좀 지대하거든요.
자, 그러면 연결고리는 아시겠죠? 뒤에 그 프로젝트가 레지오 에밀리아와 프로젝트 접근법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피아제의 이론은 까미 드브리스와 하이스코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디스타는 행동주의다. 헤드스타트는 보상교육적인 측면이라서 일반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그냥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적으로는 뭐가 없고 그 교육적으로 특이한 어떤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 보는 유치원 프로그램이랑 비슷한데 그냥 헤드스타트는 그 유아교육만 신경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교사를 교육시키고 이런 쪽이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던 복지 프로그램이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디스타는 행동주의, 유일한 행동주의. 뱅크스트리트는요. 성숙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성숙주의가 80%, 20%가 뭐 인지발달, 뭐 생태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발도르프 프로그램은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성격이 어때요, 선생님? 발달 심리학에 근거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유럽에서 시작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철학 및 사상에 근거되어 있는 게 많아요. 발도르프 프로그램은 슈타이너, 몬테소리 프로그램은 당연히 몬테소리, 그 다음에 썸머일 프로그램은 니일, 그리고 레지오 에밀리아만 뒤에 프로젝트에 근거하고 있고 열린 교육 개방주의 교육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보다는 교육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후대에 나온 거라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분류하긴 해요. DAP처럼. 자, 요 구조도부터 외우시고 유아교육 프로그램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뭐뭐뭐가 있는지 완벽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선생님들이 좀 등한시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문제 나오면서 지금 대거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지? 이번에 하이스코프 나왔나? 뭐가 나왔나?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고 계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하나 나왔어요. 아셨는데 다른 선생님들 모르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다 소개시켜 드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유치원 교사라면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구별하고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이 부분이 뭐 유아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아 임용에만 초점을 맞춰도 지금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범위가 나오지 않았던 유아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비중을 둬서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거, 미국에서 시작된 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책이 없어요. 이건 제가 구분한 거거든요. 이 구분이 가능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체계에 맞게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암기하거나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